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5월 23일에 제출된 AU 브랜드 분기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AU 브랜드의 속사정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요. AU 브랜드의 올해 1분기 성적표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공식 문서인데요. 회사의 현재 모습, 또 미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AU 브랜드, 특히 그 핵심 브랜드죠. 락피쉬 웨더웨어. 이 브랜드의 성공 비결하고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AU 브랜드, 이 회사는 2022년 1월에 세워졌어요. 모회사인 AU 커머스에서 락피쉬 웨더웨어 차업 부분만 짝 떼어내서 만든 거죠. 그 물적 분할이라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올해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상장이라니. 성장이 정말 빠르네요. 특히 그 락피쉬 웨더웨어가 원래 영국 브랜드 라이센스였는데 작년 초에요. 영국 본사 지분 100%랑 49개국 상표권까지 아예 인수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건 그냥 단순 판매를 넘어서 이제 직접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 같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변화죠. 라이센스 사업의 한계를 딱 넘어선 겁니다. 브랜드의 완전한 주인이 된 거니까요. 현재는 종속회사로 의료 스타트업인 주식 고요웨어, 그리고 영국 본사 제날 랩미티드, 일본 법인 이런 회사들을 두고 사업 구조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핵심, 락피쉬 웨더웨어는 도대체 어떤 브랜드인가요? 보고서에 영국 감성의 사계절 웨더웨어 이렇게 설명되어 있던데, 웨더웨어면 날씨에 특화된 옷이나 신발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름에서도 약간 느껴지지만 비 오는 날 신는 레인부츠가 아주 유명하죠. 근데 사실 제품군이 훨씬 넓어요. 천연곰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레인부츠는 기본이고요. 패딩 부츠 같은 겨울 신발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메리제인 슈즈, 이것도 잘 나가고요. 모자나 우산 같은 잡화까지. 그러니까 사계절 날씨에 다 대응하는 아이템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레인부츠는 FSC 인증,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관리된 숲의 목재에서 얻은 고무를 사용한 제품도 있고요. 자체 공장 없이 외주 생산을 하면서도 반응형 생산, 그러니까 시장 반응을 보고 생산량을 바로바로 조절하는 방식, 이걸로 재고 부담 줄이고 판매율 높이는 전략도 되게 영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도 눈에 띄네요. 1분기 매출의 3.15%면 패션업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 아닌가요? 네, 꽤 높은 투자죠. 이걸 통해서 그램 플랫폼 스타일 레인부츠나 EVA 소재라고 아시죠? 그 가볍고 쿠션감 좋은 소재, 그걸 활용한 초경량 부츠, 또 플랫폼 메리제인 같은 히트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디자인하고 신소재 개발이 이 브랜드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거죠. 이런 노력 덕분인지 1분기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한 78억 원 정도 나왔네요. 내수가 61억, 수출이 한 17억. 꽤 탄탄해 보입니다. 판매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양쪽 채널을 아주 균형 있게 활용해요. 온라인에서는 일단 자체 몰이 있고요. 회원이 한 4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신사나 29cm 같은 주요 패션 플랫폼들,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작년 매출의 44%가 이 플랫폼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영향력이 상당하죠. 하반기에는 글로벌몰도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 오프라인 전략도 되게 재밌어요. 한남, 성수, 도산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이게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 특히 한남점하고 성수점은 방문객 70%가 외국인이라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아니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인데도 벌써 이 정도라니 이미 해외 팬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매장들이 연 60억 매출을 낸다고 하니 대단하죠. 와, 60억이요? 대단하네요, 정말. 네,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브랜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특히 해외 고객 반응을 살피는 안테나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뉴진스 같은 아티스트나 다른 브랜드하고 협업 상품을 내놓는 등 계속해서 화제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성장세가 재무 상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이 약 757억, 부채는 한 160억, 자본은 597억 원 정도. 부채 비율이 낮아서 재무 구조는 꽤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1분기 현금 흐름을 좀 보면
영업활동으로 한 18억 원 정도 벌었고요. 투자활동으로 한 17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253억 원으로 크게 플러스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유상증자, 그러니까 새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영향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최대 주주는 여전히 모회사인 AU커머스고요. 네, 지분율 59.05%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U 브랜드는 락피쉬 웨더웨어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고 또 리브랜딩을 잘 해서요. 온 오프라인 채널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면서 빠르게 성장한 패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한 브랜드 경험 제공, 그리고 이미 확보된 해외 인지도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코스닥 상장으로 자금도 확보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확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디자인 역량이나 빠른 생산 시스템, 그리고 이미 확인된 해외 인지도 같은 게 강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국내 소비자들이나 또 일부 해외 고객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보여준 이 락피쉬 웨더웨어가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지금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현지화하고 또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 빠르게 변하는 게 패션 트렌드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의 인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의 다음 행보가 정말 주목됩니다.